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개인적으로 좀 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개별적인 종목 외에 현재 시장에 관련된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관련된 그러한 브리핑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있죠. 분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전장에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그죠? 또 살짝 반등하는 척 하더니 오후장에 또 한번 주가가 많이 빠지고, 결과적으로 최저점이 오후장에 찍혔습니다. 분봉상. 어쨌든 간에 뭐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SK 하이닉스. 그죠?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주식에 관련된 취득 결정.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주주 환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드디어 8월 19일자 오늘자에 공시가 떴습니다. 그 3분기 내에 발표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라는 게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7, 8, 9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10, 11, 12 이게 4분기인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월별로 세 달씩 자르면 돼요. 그 분기라는 게. 하고 3분기에 관련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8월, 9월 늦어도 이제 9월 안까지 이제 나오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번 달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조금 빠르게 어느 정도 수정을 했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드디어 떴습니다. 일단은 뭐 자기 주식에 관련된 이제 취득 결정, 그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소각 결정, 그러한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것들을 다시 소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결정인 거고, 그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주가의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닐까요? 그 내용부터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주식수를 갖다가 10%를 감소를 준다. 그런 결과적으로 주당 가치가 뭐야? 그만큼 10%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5%를 감소로 준다. 주당 가치가 그만큼 5%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소각 결정을 이 주식 시장에서 뭐야? 호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이러한 내용들이 떴을 때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 호재가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규모를 우리가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SK 하이닉스 거를 왜 보고 있냐? 삼성전자 설명을 하는데 그 왜냐면은 이 내용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랫꼬리가 굉장히 세게 달리고 있고 실제로 뭐야? 이렇게 주가가 위로 세게 매입이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가 이 내용 떴다고 해서 하이닉스에만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뭐야? 삼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삼성도 보통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주주 환원이 내용이 나왔다. 삼성전자도 그거보다 더 나오면 더 나올지 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맞추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줘요. 그 이재용 회장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의 호재가 나온다. 그거는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간접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뭐야? 직접적으로 연관을 줘요. 영향을 주고. 왜? 삼성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 규모를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공시가 나온 거를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쵸? 이게 지금 얼마 같이 보여요? 40조예요. 40조. 그쵸? 40조를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가 이 40조를 뭐야? 소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소각이라는 내용이 제가 아까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그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뭐야?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쵸?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야. 이러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40조의 그 자사주가 매수가 들어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치열한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쨌든 간에 없던 돈들이 새롭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만큼 하락할 거를 이만큼 방어 하락을 해주고 이만큼 상승할 거를 이만큼 더 상승하게 해주고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자사주 매입했던 것들을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될
나중에 이러한 물량들이 매도로 나올 만한 그러한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바로 소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아마 똑같이 자사주에 관련된 매입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러한 내용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보니까 하나가 더 나왔네요.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이라고. 그쵸?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지금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자기 주식에 관련된 치드, 이게 방금 자사주 매입이죠. 소각이 자기 주식이 소각이고 현금 배당을 병행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가 환원에 관련된 방안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그거죠. 실적에 따라서 특별히 배당을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배당? 현금 배당. 이러한 내용들을 특별 배당으로 조금 진행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주 환원에 관련된 그러한 공시가 나올 거고, 이 배당금이 결과적으로 조금 세게 나올 거야. 그죠? 왜? 3분기 실적이 보나마나 좋아요. 보나마나.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램이든 HBM이든 한마디로 이 메모리를 공급하는 게 그래봐야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네 셋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당분간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될 때까지. 그쵸? 심지어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AI에 관련된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가 멈출 수가 없어요.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가 멈출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왜?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들이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만 봐도 그래. 그쵸? 챗 GPT가 오픈 AI 그리고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둘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잖아. 결과적으로 누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잡느냐? 그게 결과적으로 향후 10년, 향후 20년, 향후 30년, 향후 40년에 이 매출이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챗 GPT로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냐, 중국 거냐, 아틀라스냐, 거기에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잡는 싸움 하는 거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어디 나라께 결국 이 시장 점유율을 잡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고, 이게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AI 산업이 죽는다, AI 수요가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정말 누가 봐도 가열이라는 그러한 고점이 되지 않는 이상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 주가를 띄울 만한 그러한 명분과 재료, 호재, 이슈는 너무 많죠. 중요한 건 그거를 그래서 누가 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 주식이었다,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 주식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 기업이었으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물론 그 전에 레버리지에 관련된 그러한 사태도 있겠지만 한국 자체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놀이터잖아, 놀이터. 그렇죠? 그만큼 이 전 세계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 나라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돈이 투자가 들어오는 나라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매도를 그냥 밀어버리면 주가가 밀려버리는 거고,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매수하면 그냥 미친듯이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런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에 달려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죠.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만에 환율에 관련된 그러한 가격들을 체크를 해보면 환율 같은 경우는 진짜 미쳤다. 그렇죠? 어쨌든 1,4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권이 어쨌든 간에 조금 도움은 됐겠죠. 그죠?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율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계속 클 겁니다. 하루 종일 주장창 매수를 하지 않거든. 어느 정도 매수했다가 살짝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살짝 매도했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계단의 상승이 그런 거잖아. 중간중간 하락 조정은 나오지만 이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것보다 상승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계단의 상승이잖아. 그쵸? 하락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 반등, 중간중간에 상승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승, 매수하는 폭보다 하락
하락이 더 크니까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 투자자별로 외국인의 매수세 매도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돼요.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 7월 29일 날 삼성전자가 최저점을 찍었던 그러한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그러한 기준들을 체크해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뭡니까? 계속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누적 순매수 순매도예요. 그렇죠? 매도까지 합산돼 그러한 이제 금액인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누적 순매도였다가 이렇게 매수세로 바뀐 거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날짜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제일 물량들을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1,100만 주 정도. 한마디로 원래 어제까지는 1,600만 주 매수했다가 오늘 500만 주를 매도를 때렸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야? 아직까지는 매수세 우위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체크를 하면 되겠네. 결과적으로 뭐 1,000만 주대를 여전히 유지해 주는지 아니면 1,000만 주대 밑으로 다시 100만 주대로 다시 내려오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체크하면 되는 거고 1,000만 주대가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까자 매수 까자 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물량들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1에서 결과적으로 2,000만 주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뭐 추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21선 하락이 확실하게 멈췄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시작하고 있고 횡보하다가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내려오니까 살짝 꺾였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21선이 뭐야? 돌파가 한번 됐어요. 그렇죠? 돌파가 되다가 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부터 슬슬 우리가 매수를 담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를 야 나는 이게 진짜 아래에서 싸게 살려고 하다가 놓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24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때리는 거고 나는 이게 조금 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전하게 24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 혹은 22만 5천 원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들을 모아가는 거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구간에서 그렇죠? 24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요 구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빠질 가능성이 커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깔짝깔짝 흔들 하다가 위로 이렇게 어느 순간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매수를 때리면은 매도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뭐 따지냐 정고점 노리는 거야. 그렇죠? 주가가 이 고점에서부터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러한 구간에서 이 38만 원 그 이상을 노려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노려. 그렇죠? 근데 38만 원 맞고 또 떨어져. 그럼 이때부터 굉장히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만 원 구간에서 일단 수익을 한번 챙기고 다시 아래로 눌렸을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38만 원 구간에서 그쵸? 이 가격대 전후에서 뭐 전량 매도 혹은 절반 매도는 무조건 때린다. 그리고 다시 아래에서 재매수를 노린다. 그러한 이제 시점으로 어느 정도 조금 매매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가격은 말씀드렸고 매도나 매수에 관련된 그러한 가격들은 말씀드렸고 일단은 우리가 날짜가 중요한 거죠. 날짜. 그렇죠? 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한다 같은 경우는 11월 전이에요. 만약에 11월 전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그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럼 저는 다 매도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10월 달에. 그렇죠? 뭐 10월 초든 중순이든 말이든 어쨌든 간에 10월 달에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11월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없어.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27년도 말까지. 왜? 28년도 4월 달이 총선이에요. 총선. 그렇죠? 28년도 총선 때 주가 또 들어 올리지 않겠냐고. 무조건 밀어 올리죠. 현재 이 상태에서 주가 계속 지진부진해 올라가는 거 없이. 그렇죠?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거나 더 빠지는 상황이 와. 미칩니다, 얘들은. 그렇죠? 왜?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 쪽이 총선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율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막 총선 때 그 직전에 뭐 27년도 만약에 말이라고 생각을 해봐. 28년도 초라고 생각해봐. 지수가 뭐 코스피, 코스닥 다 그냥 막 신고가야. 그렇죠? 그럼 뭡니까? 지지율 다시 일로 끌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생각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은 결과적으로 버텨야 되는 구간이죠. 그렇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9월달, 10월달까지 주가가 아예 오르지 않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7월달까지가 뭐였어? 폭락이었습니다. 근데 8월 같은 경우는 폭락장 솔직하게 왔어요? 안 왔어요. 이 8월 같은 경우는 이 7월까지는 폭락이 많이 왔지만 8월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한마디로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횡보인 거죠. 횡보. 그렇죠?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바로 상승으로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잘 없어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횡보가 있습니다. 횡보가. 그렇죠? 가격 조정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금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있는 거죠. 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종목들을 8월 달부터 기대를 해보되 진짜 우리가 이 수익에 관련된 체감을 느끼는 거는 아마 10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 이유입니다. 지금 실제로 뭐야?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이 조금 더디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 랠리가 세게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야?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키 맞추기. 어쨌든 간에 레버리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게 조금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 8월달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한 그러한 환율 가격대보다 조금 더 이제 낮아진 그쵸? 그 가격대의 언저리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 미국이나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유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가가 최근에 이 상단을 찍었던 게 거의 뭐 90달러 근처예요. 90달러 근처. 그쵸? 이 90달러를 넘기냐 안 넘기냐 다시 100달러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지수가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 11월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강력한 그러한 말들을 많이 못할 거야. 그쵸? 이란에서도 대놓고 지금 막 말장난하고 도발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 11월 중간 선거를 어쨌든 간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최근에 한미연합을 축소를 때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에 관련해서 이렇게 빨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간단한 거죠. 그쵸? 왜? 한마디로 이란정이 자기 마음만큼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야? 먹히지 않죠. 그쵸?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고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지지율을 진짜 급격하게 까먹을 만한 국민들의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조금은 자제를 할 겁니다. 그쵸? 그 이란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유가랑 바로바로 연결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만만한 지금 한국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이나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 레버리지 사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난리죠. 그 이 상태에서 지수를 한 번 더 곤두박질 칠 만한 그러한 말들을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박스권 등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끝나면 주가는 위로 이렇게 다시 또 상승 추세가 이제 계단이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슬슬 우리가 이제 절반 매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개별 악재가 없다면 그리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재료가 있다면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지 않았다면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각 종목별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 010 9563, 5815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혹은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별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그러한 신호와 타점이 왔을 때 장중 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각 종목들마다 어떠한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공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그날 바로바로 분석을 해야 돼요. 공시가 뜨자마자 하이스 공시 뜨자마자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가에 상승 영향을 줄지 하락 영향을 줄지 각 종목별도 어떤 새로운 재료와 공시가 나왔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빠르게 브리핑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0 9563 5815 이쪽으로 삼성전자 혹은 다른 종목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히든 종목들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한 달에 3개 이하로만 드려요. 종목을 매일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봐야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나는 뭐 주식 살 돈도 없는데 계속 종목만 보내.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 관리는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해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은 한 달에 보통 3개 이하로만 진행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문자 보내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이 설명 문구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셔도 그냥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
요 링크도 편하게 눌러서 신청을 꼭 다 하셔서 종목별 매수 매도 대응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AI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뭐 요게 없으면은 반도체든 전력이든 로봇이든 통신 장비든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압도 중에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될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일단은 뭐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풀매수 중인데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그렇죠? 지금 딱 1차 대량 매집 흔적구에 눌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가를 쏘기까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히든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 매집이 된 종목들은 그 알다시피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이 나올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꼭 받아 가셔야 되고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때 이게 항상 미리 급등한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사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가 고점 자리, 상투가 되는 자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설거지 당하는 거 설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당할 자리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 들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이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주가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고 이러한 종목들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계속 그냥 이 자리에서 횡보를 몇 달 동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급등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6개월 동안 박스권 횡보야. 내가 가진 종목만 1년 동안 횡보야.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 횡보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1차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온 그러한 종목들을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하게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러한 히든 종목들이 딱 그러한 자리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고요. 일단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무료로 진행하니까 진짜 내가 사진 않더라도 실제로 이 종목이 급등하는지 안 가는지 그거 그냥 테스트 겸 정말 그렇게 가는지 확인을 해 볼 겸 받아 가시는 거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된 후에 실력 인증이 됐다. 그 뒤에 다시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9563-5815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히든 종목이 될 그러한 종목들 무료로 꼭 다 받아 가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히든 종목들이 실제로 막 진짜 몇 배씩 급등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런 거를 다 구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문자로 매수 매도 인증 내역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매수 매도 내역 나갔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똑같이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방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썼던 걸 다 수정이 가능해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상 인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인증? 썸네일과 제목이 아닌 실시간 재생 인증. 그러한 내용들로 제가 인증을 해드릴 거고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상에서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개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그 몇 개의 종목들을 영상 촬영해놨었는데 그러한 종목들 어떻게 매수 매도가 나가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번에 26년도 상반기에 다들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매수를 잘하고 아무리 수익이 컸어도 고점에서 매도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 이 수익이 굉장히 컸는데 이 수익률 까이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고 매도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인증을 보여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휴림 로봇 제가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제가 25년도 3월 5일날 나갔습니다. 그쵸? 10분 25초 재생. 특정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아마 2,000원대였을 거예요. 2,000원대. 이거를 제가 매도를 어디서 나가냐 보면은 26년도 1월 22일자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주가가 빠지기 전에 미리 매도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그 슈림 로봇 같은 경우 그 예를 들어서 1월 22일이면 여기 1월 23일 날 우리가 고점을 찍고 빠졌죠. 거래 정지가 된 딱 하루 전날에 사인을 말씀드렸고 26,000원대 찍히면 매도해라. 26,000원에
다 빠져나가고 600원 올라간 다음에 급락이 나옵니다. 제가 하루 전날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25년도 3월 달이었는데 보세요. 1차 수급 들어오고 눌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등락이 나올 때 매수가 나가죠. 2,000원에서 얼마까지? 26,000원까지 딱 10배, 10배으로 찍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이에요. 한 달에 그렇게 종목이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딱 3개 이하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전후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매수 추천이 나가면 내가 주식 비중 이미 꽉 차는데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까지도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이 한 달에 3개 종목이 나갈 때 같은 섹터에서 진행 안 합니다. 왜냐면 섹터 순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각각 다른 섹터에서 대장주가 될 만해요. 그러한 종목들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 관련주는 그 당시에 휴림 로봇이 나갔고, 이게 이제 원전 관련주, 전력 관련주는 제가 우리 기술을 나갔습니다. 25년도 7월 10일자 10분 27초 재생. 바닥 눌림목 저점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 볼만 한 거죠. 얘기하죠. 그때 7월 달에 아마 4,000원대였을 거예요. 4,000원대에서 3,000원대 하는 종목, 매도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여기 3월 10일자 5분 8초 재생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미 빠지고 나서 전략 매도를 때리기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일단 전략 매도를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전환사채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환사채 세력 애들이 매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매도를 슬슬 때리구나라는 거를 제가 짐작을 해놓고, 걔네들이 물량들을 다 처분하기 전에 미리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 자리가 여기 3월 10일자였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전환사채 애들이 이 고점에서 다 매도 때리고 급락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공시가 다 떴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5년도 7월 달이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뭡니까? 똑같죠? 그쵸? 1차 수급이 들어오고 눌리는 자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4,000원에서 3,000원짜리 매수를 때려놓고 여기 결과적으로 2만원 넘게 매도 때립니다. 몇 배요? 곱하기 7배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매도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을. 그쵸? 대한강통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5월 12일자에 이게 고점에서 세력들 차익실현하는 거 분량 보이나요? 신호가 안 보이죠? 그쵸? 아무도 5월 12일날 전략 매도 아무도 못했어요. 종가가 29,1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전략 매도 때렸던 게 딱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천이서 저 하나입니다. 5월 12일자 2분 11초 재생. 천석 투자분들 공지드립니다. 대한강통신 현 구간 지금 28,800원 그리고 28,850원 전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일단 전략 매도로 수익 한번 챙길게요. 찌질하게 뭡니까? 일부 매도, 비중 절반 매도 그런 거 안 나갑니다. 화끈하게 전략 매도 나가요. 왜? 급락할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만이 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 기밀이라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이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매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매도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기술과 예술 모두를 갖춘 천이서 거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010-9563-5815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들 꼭 다 챙겨가시고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도 가끔씩 나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쵸?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바닥에서 산 사람 있을까? 하이닉스 바닥에서 산 사람 있을까? 삼성전자를 제가 25년도 5월 29일날 드렸습니다. 7분 24초 재생. 역사적인 찐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추가 매수를 때려도 괜찮을 것 같고,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를 얘기하죠. 그쵸? 삼성전자를 제가 인증 영상으로 찍은 거고, 같은 날 하이닉스 같이 나갔습니다. 결과는 주가가 대박이 됐죠.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주가가 20만원대였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25년도 5월 말이 5만원대였습니다. 5만원대. 그쵸? 심지어 뭡니까? 박스권 등락이 끝나는 딱 이 구간, 급등이 나오기 바로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하게 이런 자리에 안 나간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자리 안 나간다라는 거죠. 하락이 끝나고 박스권 횡보가 끝나는 마지막 자리 5월 말에서 나갑니다. 사자마자 뭡니까? 바로 7만 전자 가죠. 바로 20만, 30만까지 갑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뭡니까? 30만 원대에서 제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에 딱 1차 대량 매집 후에 흔적 후에 딱 눌리는 그 저점 구간에서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뭡니까? 2차 파동, 최소 세력들이 뭡니까? 1차에서 매집해놓고
끝나요? 아니죠. 1차에서 매집이 되면 뭡니까? 2차까지는 올리고 매도를 합니다. 혹은 3차까지, 4차까지 올리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다음 파동이 거의 확실한 종목들만 히든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010-9563-5815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히든 종목들 꼭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